것들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업 사례는요. 제가 이제 작년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국어 시간에 했던 슬기로운 환경시민 프로젝트인데요. 어, 네. 먼저 수업을 설계할 때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워드 설계의 어떤 사고 흐름을 저는 따릅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배우길 바라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이 내 수업에서 배웠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증거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나는 교사로서 뭘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동료 선생님들과 잘 안 되지만 같이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배우길 바라는 것은 성취 기준을 우선 떠나서 학생들이 슬기로운 환경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연결을 좋게 만드는데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토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찬반 토론을 학생들이랑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찬반 토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찬반 토론의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경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찬반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와 제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찬반 토론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취 기준을 훑어봤더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성취 기준에 토론과 관련된 성취 기준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성취 기준을 좀 더 구체화 시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야 하는 지식과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취 기준과 그 성취 기준 밑에 있는 해설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에 환경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만들어야 할 결과물인데, 그러면 나는 그 결과물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를 뭘 보고 평가할 거냐. 이 5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잘함, 보통, 노력, 필요 이 소준으로 나눠서 잘하는 학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통인 학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1학기 때는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해봤고요. 2학기 때는 4단계로 한번 평가를 또 해봤습니다. 네, 4단계로 평가하니까 좀 더 뭔가 상위 수준의 학생들, 그리고 밑에 수준의 학생들이 좀 더 잘 구분이 돼서 제가 좋은 피드백을 더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4단계로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비계들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학생들한테 던질 탐구 질문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에, 그리고 학교에 어떤 환경 정책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거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과 건의문 쓰기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공개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것들을 비계로 제시해 줘야겠어. 이런 활동들을 넣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0개, 11개 학급을 3명의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랑 함께 가르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그리고 학기 초에 이렇게 계속해서 카톡을 하면서 수행평가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카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교과랑도 같이, 융합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모인 카톡방에 올려봤어요. 근데, 어, 네, 한 분도 같이 하자고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응원을 해주셨고요. 어, 근데 아쉬운 점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수행평가 시즌이 되니까 다들 영어 수업에서 사회 수업에서 다 환경 문제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는 활동지를 쭉 이렇게 만들었고요. 혹시 이 활동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나무학교 숲소리라는 저희 나무학교 선생님들의 웹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웹진에 이제 숲소리 5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네, 동시에 수업 연재를 했었거든요. 이 글을 보시면 활동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네,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제 수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입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찬반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실제 학생들이 해야 하는 토론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좀 단순화해서 토론을 진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입 활동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토론이라고 요즘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건데, 1대1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상대랑 나랑 같은 편이 돼서 2대2로 토론하고 또 상대랑 같은 편이 돼서 4대4로 토론하고 8대8로 토론하고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토론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피라미드 토론이 참 좋은 게 내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상대가 어차피 다음에 내 편이 될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고 또 토론을 하는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상황을 제시해 줬어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땡땡 중학교 3학년 땡반 반장이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교실을 정리해야 된다. 근데 자료를 봤더니 분리배출이, 분리수거가 안 돼 있더라. 나는 반장으로서 얘를 다시 분리해야자고 제안해야 한다. 이게 토론 논제였어요. 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제죠. 그래서 먼저 토론하기 전에 찬성, 반대 모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네, 이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장면. 어떻게 할 거냐면, 찬성부터 왜 찬성하는지를 이야기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반대는 왜 반대하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 토론하면 됩니다. 반론하고 재반론 자유 토론하면 돼요. 3분. 3분. 시간 길지 않아요? 자, 찬성 측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토론을 시키고, 네,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피라미드 토론을 해보고, 네, 토론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요. 공유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어떤 토론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찬성 반대를 따로 주어주지 않고 첫 번째에서는 뭐 머리 긴 친구가 찬성, 두 번째 타임에서는 두 명의 키의 합이 큰 팀이 찬성 이런 식으로 제가 랜덤으로 막 부여해 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생각한 게 내 어떤 심정적으로는 찬성 입장인데 억지로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해보니까 또 반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찬반 토론의 좀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저도 학생들 입에서 나온 그런 어떤 토론의 목적이라든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네, 아돌프 아이히만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 장교인데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 3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저질렀을까? 성실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럼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시민 되기에 실패한 평범한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여기 시민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성실하기만 해서는 시민이 될 수 없다. 어, 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연결이 지금 내 행동이 그 연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러면 선생님이 프로젝트 이름을 슬기로운 환경시민이라고 짓고 이런 활동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생태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지금 삶을 생각해 보면 마치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어, 우리는 어찌저찌 살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찌저찌 살았던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환경 정책을 점검해보는, 토론해보는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든 구성했고요. 학기 초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친해질 겸 그리고 협동을 하는 방법도 익힐 겸 해서 이제 익면지 탑쌓기 게임을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교과서는 너무 재미없게 딱딱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활동으로 바꿔서 논증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좋은 논증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론, 재반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 교과서에는 너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이제 반론하는 것도 제가 알려주고 같이 연습해보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토론 채점 기준표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 앞으로 알아야 할 것 나눠보면서 질문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국어에서는 이제 쟁점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토론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그 논제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는 걸 해요. 그래서 쟁점을 분석하고 그 쟁점에 맞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자료의 출처 이런 것들을 어, 쓰고 하는 활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학생이 찬성, 반대 모두의 입장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둠이 어떤 입장을 대변할지는 미리 안 알려주고 그 토론 전날에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찬성, 반대 모두 준비하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론, 재반론도 이렇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토론은 굉장히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전 토론은 45분 정도 걸리는 토론인데 이거를 좀 축소해서 그리고 원래 실전 토론은 4대 4로 모둠 대항으로 하는 건데 얘를 이제 2대 2로 축소해서 네, 연습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토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 모둠원들이 어떻게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서 입론, 반론, 재반론을 했는지 쓰게 했고요. 저는 이제 연습 토론 할 때 또 돌아다니면서 모둠별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네 채팅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요 모둠에 간 이유는 다른 모둠들은 이제 시작하라고 하니까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 모둠만 토론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습 토론 후에 작성한 자기평가 동료평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수행이 네, 잘함 수준인지 매우 잘함 수준인지 보통 노력표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게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잘함에서 매우 잘함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네, 쓰게 하고
또 동료 피드백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지우 학생이 이제 이 학생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죠. 뭘 잘했고 뭘 더 보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게 했고요. 이 피드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피드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을 하는 목적, 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또 피드백 할 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라. 칭찬할 점, 보완할 점, 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친구들은 내 짝꿍이 너무 잘해서 보완할 점이 없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내가 이 친구 덕분에 이 친구한테 무엇을 배웠는지를 써라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전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교실 밖 청중을 초대하기 위해서 천안 아산 환경연합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이메일을 작성한 거는 이제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였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시간이 흘러도 답장이 안 와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이메일 왔는지 몰랐다.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또 연락이 안 왔어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고 결국 교실 밖 청중을 이제 활동가님들을 초대하는 거는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민단체에 연락을 하면 굉장히 반갑게 답장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이렇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떤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는 천안아산 환경연합에서 일하지 않고 그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라는 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천안아산 환경연합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 이것 좀 알려주셨으면 참 어땠을까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 수업 겸 또 청중 겸 해서 초대했고 제 수업의 고민을 이렇게 미리 쿨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감사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생님들께 역할을 하나 부여해 드렸는데 어떤 학생을 보는 교사로서 오시지 마시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으로서 토론을 봐주시라. 그래서 정말 환경에 관심이 많고 어떤 환경 정책이 필요한지 에 고민이 있는 또 더 잘 알고 싶은 일반 시민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학생들이 토론했던 환경 정책들은 이런 5가지고요. 이렇게 4대4로 토론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청중으로 앉았고 맨 뒤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여기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큰 이런 식으로 또 피드백을 또 해주셨어요. 따뜻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둘 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찬성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찬성이 맞는 것 같고 반대 측의 입장을 반대가 맞는 것 같다. 아무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토론 과정은 우리 지구에 필요한 환경 정책을 고민하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 학교에 필요한 환경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건의문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과정이 앞에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이제 학생들이 건의문을 저는 이제 수업에서 국어 선생님들이랑 이런 건의문이 좋은 것 같다 하는 것을 뽑아서 실제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뭐 급식실 선생님, 또 총학생 회장 후보들한테 이렇게 건의문을 보내주고요.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작은 변화지만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있는 자판기인데 자판기 옆에 원래는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건의문을 쓴 친구들이 많아서 실장님께 보내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학생들이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채식급식을 해달라라는 건의문을 또 보내드려서 월일회 채식급식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거는
그 학생회 후보들한테 보내줬더니, 왜냐면 학생회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좀 환경과 관련된 공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건의문을 보고 나서 아,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요런 공약들을 요렇게 바꾸겠다라는 이런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원래 없었는데 환경 정책을 가지고 학교 환경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성찰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를 작게 만들어서 네, 이 선생님들이 다 제 수업을 보러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업 이야기를 나눴고요. 학생들도 이런 성찰 일지를 마지막까지 썼고 저는 이거를 잘 수업해서 특기사항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제 이야기는 끝났고요. 요런 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제가 번역한 거고요. 이게 최성경 선생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기본서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실천해 보시면, 이런 거 잘 안 된다라는 것들, 또 이거 해봤는데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요거를 심화서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소개를 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인데요. 에듀스페이스라고. 지금은 운영 안 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제가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도 할 겸 선생님들한테 나눠도 들을 겸 이런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진인데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나무학교 숲소리라고 검색하시면 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존주의 이야기로 네, 끝을 낼까 해요. 학습은 시옷 기억로의 입문인 동시에 더 나은 시옷 기억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듀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시옷 기억은 뭘까요? 채팅창에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고 아닙니다. 어, 네. 점 선생님. 점 선생님 누구시죠? 점 선생님 누구시죠? 네. 점 선생님 저한테 이따가 개인 채팅으로 네, 연락처 하나 주시면 네,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래서 학습은 세계로의 입문인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들 정말 한 학기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남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주셔도 되고 마이크 풀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언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너무 수업 잘 들었고요. 전 너무 신기한 게 이 수업을 선생님 고등학교에 계시는데, 어, 제 생각에 네네. 이거를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한 학기 동안 쭉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기간은 어떻게 잡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는 입시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4단위를 들어가면 국어를 4단위를 들어가면 3, 1로 쪼개거나 뭐 2, 2로 쪼개요. 2, 2로 쪼개서 2는 뭐 입시와 관련된 수능 특강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는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 수업은 3, 1로 쪼개서 17차 시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반별로 월화수목 금 중에서 프로젝트 수업하는 날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날은 무조건 프로젝트 수업하는 날이야로 정해서 그 하루를 이 수업을 했어요. 우와. 17차 시를 그럼 한 반도 아니고 들어가시는 반, 뭐 세네 반을 했다는. 저 5개 반, 네. 5개 반씩 아니죠. 4개 반씩, 4, 4, 3으로 이렇게 쪽에서 세 분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뭐, 여러 반 들어가는 건 어차피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 네. 잘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네네. 녹화본 주실 거죠? 저 도저히 한 번에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드려도 되죠? 제가, 네. 네, 제가 맨 처음에 그 필수 요소 7가지 그립 이 렌즈맵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도 이 7가지 필수 요소를 다 완벽하게 막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지는 못해요. 당연한 것 같고,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도 학생처럼 계속 할수록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실천하고 있는 그런 필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먼저 수업을 해보시고, 이거 해보니까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학생의 의사 선택권을 좀 더 존중해 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기신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보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도 성장해 가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평가로 연결해서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수행평가로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수업은 토론하기와 거디문 쓰기 이 2가지 수행평가가 17샷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17차시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맨 처음에 하셨을 때는 뭐 4차시짜리 하나, 뭐 그다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PBL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만 잡아서 이번에는 한 4차시로 해보고 또 더 잘 되면 그 다음에 10차시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과정이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서 어, 짧게는 하지 않고요. 처음에 제가 시도할 때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았어요. 일부러 좀. 그래서 좀 교육과정 재구성을 많이 해서, 네, 처음에 했던 건 한 32차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막 했다가 수업 실패해서, 네, 얘들아 미안해. 다음에 이거 좀 개선해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수행평가로 하시게 되면 동교과 선생님하고 같이 같게 네,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같이 협의하셔서 하신 네, 건가요? 네, 네, 네. 협의를 이제 방학 때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혹시 수행평가 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여쭤보면 없으세요, 보통. 없고, 준일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무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설계한 걸 이제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피드백을 막 해주십니다. 이 수업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평가 기준은 좀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반영해서, 어, 이렇게 같이 하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만나서, 네, 협의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좀 학생의 어떤 선택권, 의사 선택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하고, 네, 했어요. 했는데, 저랑 이제 2년 동안 같은 2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박정희 선생님이랑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네, 좀 이제는 좀 편한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전 또 다른 선생님을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네, 혹시 또 그러면 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하신 분 외에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감이나 나누고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들으면서 엄청 진짜 촘촘하게 이렇게 하신다. 그 아까 배우면 구덩이 그 표현 있었는데 아이들이 진짜 사고하는 능력이 많이 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GSPB의 이론은 이제 저도 알고는 있지만 또 쭉 설명해 주면서 이제 그래 이런 이제 취지가 있었지 PBL이 약간 이런 거 이제 좀 이론적인 것도 다시 정리가 되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 특히 그 선생님들을 청중으로 이렇게 모시고 뭐 이런 그 되게 이제 진짜 그 GSPBL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엄청 이제 애쓰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어서 아이들이 진짜 그 PBL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진짜 제대로 잘 배우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분들 화면 켜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짧게라도 이제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윤희정 선생님. 네. 저도 PBL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어서 선생님 수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정말 촘촘히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할 때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더 좀 책도 저도 따로 좀 책 권해주신 책도 좀 읽고 연구하고 하면 정말 아이들도 많이 그 무기력한 아이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걸 통해서 좀 성장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민선 선생님. 저도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저도 프로젝트 수업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오늘 참여하게 됐거든요. 저도 그 최승경 선생님 번역한 책이랑 아까 선생님 책은 못 읽었어요. 박준일 선생님 책 번역하신 책은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최승경 선생님 번역하신 책하고 그 옆에 책은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뭔 내용이지 근데 진짜 정말 감이 안 왔어요 이거.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거구나라고 또 다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작년에 프로젝트 수업을 그냥 그냥 처음 시도해 본다고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한 15차시 정도 해서 결과물도 그때 방학 전에 막 이렇게 끝나서 애들 결과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저가 그때 아까 그 청중 학부모로 하면 애들이 제일 신경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학부모한테 가정 통신문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 QR코드를 박아가지고 QR코드 이렇게 넣어서 애들한테 기대만 잔뜩 주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한테 애들이 보여준다 하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구나 그거를 그것도 알게 된 것 같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그 나무 학교가 그 환경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학교예요.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오해를 많이 봤는데, 그거 창립자 고려 학교가 선생님의 뭐 네, 고려 장롱회나 비슷한 질문인데. 배움의 나무를 열심히 그래. 심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네. 제가 취지가 방금 비슷한 거예요. 고려 학교랑 남학교가. 사이트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영화에 왜 해야 되나 말아야 가입하세요. 네, 저도 여유가 초창기부터 있으시다면, 계속 네. 회비내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염상희 선생님.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저도 작년에 저희 고려학교에서 피드백 이렇게 한다는 책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걸 요즘에 다시 보고 있는데, 저도 늘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이렇게 없으니까 뭐 일단 핑계일 수 있지만 피드백을 아이들이 뭔가 그 하기 직전에 주긴 주는데 그게 제가 막 적어서 주는 게 아까 효과 막 이렇게 막 많이 적어주는 게 사실 별로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이제 키워드를 딱 정해서 주신다는 거. 그다음에 그 루브릭을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 선생님 또 언급해 주셔서 너무 많이 자극이 됐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열심히 배우시면서 또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많이 사실 짝꿍을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끝까지 한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선생님 스타일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학교 웹진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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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최지연 선생님. 예. 저도 성경쌤이 메시지 주셔가지고 안 그러면 사실 오늘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이렇게 사실 제가 원래 동아리로 시민 동아리를 했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시민교육을 하는 그런 동아리를 힘차게 만들었으나 제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솔직하게 1학기 끝날 때 말했거든요. 미안하다, 망했다. 그래서 2학기는 다시 어떻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제가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단 활동을 먼저 하나를 제가 다행히 얻어가지고 그거라도 시작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제가 2학기에는 선생님이 주신 거를 좀 해가지고 제발 하나라도 대충이라도 좀 성공할 수 있게 따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응원합니다.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소연 선생님. 네, 저도 PBL 늘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관심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학교 분위기나 이런 동교과 선생님하고 뭔가 같이 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약간 핑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도를 하지 않고 실패할 것과 두렵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준희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보면서 너무 아이들도 너무 배운 게 많았을 것 같고 선생님의 그 열의가 막 느껴져가지고 저도 뭔가 실패해도 하나 진짜 이번에 뭔가 하나 해야겠다. 근데 이제 주제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뭔가 나의 열의를 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잡아서 핑계 대지 말고 뭐 학기 말에 하든 뭔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도전 의식을 심어주셔서 오늘 너무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민선 쌤 저기 남학교 정형 가입한다고 해서 오늘 준혜 쌤 이거 아이고, 너무 하신 보람이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아유. 네. 아싸. 너무 감사해요. 예, 잘하셨어요. 이게 진짜 진짜 이만큼 쌤이 감동을 주셨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을 모신 저도 기분이 좋고 왠지 자랑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피곤하시고 할 텐데 예,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준일 선생님 또 이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저희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뭐 선생님들 프로젝트 수업하고 해서 저희가 또 뭐 공유회나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박준일 선생님은 저희가 그때는 이제 청중으로 한번 더 초대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인증샷 하나만 찍고 마칠게요. 저희가 일단 실천교사랑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실천이 뒤에 보면 로고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서로 약간 기대는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저는 예, 요걸 해야 돼 갖고 한 손만 할게요.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들 쉬시고요. 다음에 또 선생님 너무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